필승 서진아빠입니다. 지금 차에 제가 잠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차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이번에 중고차 딜러 되는 법 영상 주제는 이제 좋은 중고차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차에 나와 있고요. 실차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잠깐 실차 보면서 설명드리기 전에 차 안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차 안에 들어와 있고요. 우선 저는 지금 딜러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중고차 딜러 일을 하고 있고, 이 딜러 된 입장에서 좋은 중고차를 반드시 알아야겠죠. 알아야 차를 사러 오신 손님한테 좋은 중고차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 또 차를 매입하러 갔을 때 이 차가 좋은 중고차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중고차 딜러라 하면 좋은 중고차를 고를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방법, 이런 스킬을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너무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고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제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 하나 정확한 근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지금 현재 중고차 딜러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손님들이 저에게 차를 물어보시고 사러 오시고 저한테 판매하고 합니다. 근데 다들 하나 같은 이유를 첫 번째로 꼽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거와 또 좋은 중고차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좋은 중고차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주행거리겠죠. 주행거리. 그 다음이 이제 연식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 연식, 사고가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행거리는 많지만 관리가 잘 된 차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좋은 중고차는 그 안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신차가 아닌 이상 이 차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알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차를 사고 팔고 해보니까 가장 손님들이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 어쩔 수 없어요. 왜 주행거리가 중요하냐면, 자동차 안에, 그러니까 신차를 출고해서 폐차 직전까지, 그 차가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다다랐을 때까지 차에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품은, 글쎄요, 인테리어 내장재 말고는 나머지 동력계통이나 전기계통이나 어떤 계속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부품은 반드시 수명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은 그만큼 소모성에 관련된 부품들이 부하를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계속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주기를 지난 차량도 있을 것이고 지나지 않은 차량도 있겠죠. 그래서 주행거리별 정비를 하지 않은 차량은 좋은 차량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행거리가 그 자동차의 정비 이력을 보여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주행거리 짧은 차가 가장 좋은 중고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주행거리가 짧고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연식의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다. 그러면 더더욱 좋은 중고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딜러들도 그러한 차량들은 웃돈을 줘서라도 매입을 해오죠. 그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죠. 그 사고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차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량 운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과연 이 사고가 이 차에 지장을 주지 않았나, 아니면 지장을 줬나, 그 부분은 자기가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딜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 차를 사고 팔고 하면서 어떤 리스크나 아니면 저를 통해서 구매해 가신 손님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약간 더 어려운 스킬이라고 말하면 연식도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 중 한해서 좋은 중고차를 고를 수 있는 스킬.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식도 많고 약간의 사고도 있고 주행거리도 많아요. 근데 손님이 원하는 차가 그 차야. 예산이 부족해서. 근데 그 안에서 좋은 중고차를 손님에게 추천하거나 구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스킬이 많이 필요하죠. 자, 일단 주행거리를 많은 차 중에서 좋은 중고차를 선별하려면 그 운행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시내 주행을 많이 할 경우에 차에 부하를 많이 주겠죠.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RPM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경우를 반복하겠죠. 그렇게 탔던 차와 고속도로에서 장기간 어떤 크루징을 통해서 정속으로 계속 주행을 한 차와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소유권 이전이 많다 그래서 차가 나쁜 건 아니고 또 소유권 이전이 짧다 그래서 차가 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기간을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자,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이 3회가 있었어요.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유권 이전이 3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년 3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중간에 딜러가 가져가서 상사 매입해서 판매한 소유권 이전 횟수 말고 순수 실운행자한테 이전이 돼서 넘어간 소유권 이전 횟수가 3회다라고 얘기를 하면 10년 동안, 그 3년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한 명의 운전자가 3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차를 운행을 하면서 정비를 안 했겠습니까? 안 하고 탈 수는 없죠. 주행거리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분명히 정비를 했겠죠. 그런 거 하고, 주행거리는 이제 많대 소유권 이전이 짧은 기간 차들이 있어요. 뭐 6개월, 5개월, 4개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변경된 차량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저 유튜브요? 네네네네네. 네, SK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나중에 편집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소유권 이전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기간이 짧은 거는 이제 뭐 중고차 딜러에게 등록 원부를 의뢰하시면 그 기간별 소유 이전된 소유권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소유권 이전 기간이 횟수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횟수가 3회예요. 근데 10년 동안에 3회하고 한 3년이 안 되는 시간,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3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차를 타면서 관리를 안 하고 탈 수는 없겠죠. 물론 관리를 하겠죠. 근데 한 명당 소유했던 기간이 6개월, 7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관리를 하고 탔겠습니까? 전혀 안 했겠죠. 6개월이면은 뭐 오일을 한번 교환 안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를 막 타기 위해서 6개월만 타고 팔았던 분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물론 신차에 가까운 중고차는 이제 아닙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에 한해서 좋은 차를 선별할 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건 주행거리가 많고 연식이 오래된 차 안에서 좋은 중고차를 선별하는 방법은 소유권 이전 횟수 기간과 소유했던 사람의 자동차 어떤 뭐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은 중고차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실차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시동을 걸어보고 뭐 미션 변속 충격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각종 기능상의 상태라든지 이제 꼼꼼히 봐야겠죠. 꼼꼼히 봐야 되고 사고 부위가 어디였는지도 꼼꼼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이제 오랜 중고차 딜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차를 사고 팔아봐야 그 자기 자신한테 그런 스킬이 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 어떤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제가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닥쳐 있는 딜러들이라면 뭐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이제 좋은 중고차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고 유무도 물론 중고차 딜러라면 사고 유무를 당연히 볼 줄 알아야겠죠.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야 차를 매입할 때도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또 매입한 후에 성능을 받고 나서도 내가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볼 줄 아는 스킬이 나한테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사고차를 뭐 교환 부위라든지 사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스킬을 키우려면 경매장을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중고차 딜러가 되기 위해서 내수 상사의 사원증을 내고 이제 들어가시면 각 해당 상사마다 전국에 있는 뭐 현대, 아주, 롯데 이런 대형 오프라인 경매장의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매장에 한 달 내지는 두 달만 쫓아다니면서 하루에 막 30대, 40대 한 회차 때 3, 40대의 출품 차량을 선별한 다음에 그 차 사고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현장에 가서 보면 두 달 정도면 단순 교환 두 달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단순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유무 판별하는데 아주 금방 스킬이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매장을 적극 추천합니다. 중고차 딜러가 단순 교환 부위 내지는 사고 유무를 확인하는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오프라인 경매장 이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차량으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으로 단순 부위 사고 교환 방법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또 잠시 후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앞에 있는 차량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순 교환 부위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차량은 2008년 산타페 CM SLX 스타일 팩이라 그래서 옵션이 여러 개 많이 추가된 차량이고 현재 주행거리가 약 85,000km고 소유권 이전 횟수가 저를 포함해서 딱 2회입니다. 2회 1인 신조 차량을 가져와서 제가 지금 이전해서 타고 있기 때문에 차량 상태가 좋은 중고차라고 할 수 있죠. 실 주행거리가 85,000원에 이거는 단순 교환 부위가 한 것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연식도 오래됐고 주행거리도 짧고 소유권 이전 변경 횟수도 저를 포함해서 약 2회밖에 안 됐으니까 좋은 중고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능 점검에서도 누유도 안 나왔고 교환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뭐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중고차가 누유가 없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차량 상태가 관리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그만큼 누유가 성능지에 찍히지 않을 정도로 이제 상태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상 10년 넘은 차가 미세 누유도 정말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거는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신차가 아닌 이상은. 하지만 이제 상태가 그만큼 관리 상태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단순 교환 부위, 국산차의 경우를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니까 수입차는 경우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산차에 대해서 단순 교환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교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교환 부위는 뭐 제가 앞에도 다른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ABC 필러, 그 다음에 리어 패널, 프론트 패널 포함해서 모노코크 바디 일체형을 제외한 단순 탈부착 교환 부위는 이 후드, 보넷 후드와 양 휀다, 그 다음에 문 4곳,
그 다음에 트렁크, 그 다음에 앞뒤 범버입니다. 근데 앞뒤 범버는 그 소모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 기록부에 교환으로 뜨질 않아요. 그리고 이 뒤 휀다 같은 경우는 C필러와 리어 패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그 사고 판별 기준에 의해서는 C필러를 탈거해서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사고로 나와요, 이 뒤 휀더는. 근데 운행에는 크게 문제를 안 주죠. 근데 일본의 경우는 이 뒤 휀더도 단순 교환으로 칩니다. 근데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능지에는 유사고로 뜨지만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안 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좋은 중고차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사고 부위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문 같은 경우 어떻게 교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냐면, 우선은 이 볼트의 풀림을 보는 거죠. 볼트의 풀림. 이 볼트에 이 문을 교환하려면은 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볼트로 체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볼트를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복스 렌치를 꽂고 이걸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칠이 벗겨지거나 여기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환됐다 안 됐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앞핸더 같은 경우 여기도 볼트가 보이죠. 이게 앞핸더 볼트예요. 물론 후드를 열고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여기 앞핸더 볼트예요. 여기도 지금 도장이 돼 있죠. 근데 핸들을 교환하려면 여기에 연장을 넣어서 이걸 풀어내야 되니까 여기 칠이 벗겨지겠죠. 그럼 벗겨져 있으면 교환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단순 탈부착 부위가 교환이 됐다 안 됐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실링이죠. 실링. 지금 보시면 공장 출고 당시에 실링이 싸져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이 균일하게 이렇게 싸져 있죠. 균일하게. 그쵸? 엄청 균일하게 싸져 있죠. 근데 교환된 도어는 이 실리콘이 싸져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판금 기술자가 실링을 쏘게 돼요. 그럼 사람이 손으로 쏘는데 이 실링이 일정하지 않겠죠. 그리고 손으로 눌러봐도 이렇게 오리지널 실링은 딱딱한 반면에 교환되지 얼마 않은 실링은 눌러보면 물렁물렁하거나 손톱 자국이 확 박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환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실링 자체가. 근데 여기에 실링을 쏘는 이유는 이 철판을 여 끝에 보시면 이게 절곡한 거예요. 이 끝부분을 절곡을 한 건데 마감 부위를 이렇게 절곡을 하지 않으면 여기가 날카롭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살짝 샤링을 통해서 절곡을 한 다음에 새와 새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녹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링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 실링 이유가. 그래서 이 도어 부위 네고타, 그 다음에 트렁크 부위도 마찬가지로 교환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볼트 풀림, 이곳에 이 볼트 풀림 있죠. 말씀드린 볼트 풀림과 그 다음에 이 실링이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쌌느냐 아니면 사람이 손으로 쌌느냐, 또 딱딱하냐 물렁물렁하느냐, 그걸로 판단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곳이 C필러인데 이렇게 오리지널 교환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공장 출고 시에 찍혀있는 이 로봇 용접에 의한 스팟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스팟 흔적이죠. 이게 남아 있죠. 이런 것들은 교환이 되지 않은 거죠. 이 단선 교환 부위 확인할 때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이제 이 본넷이죠. 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쉽게 볼 수 있는데 본넷을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본넷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면 볼트가 보이시죠? 이 볼트의 풀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교환이 됐냐 안 됐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본넷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볼트가 보이죠? 여기에 연장을 이용해서 이 볼트를 풀어낸 흔적이 있냐 없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링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어려운 곳이 이 앞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앞에도 이제 로봇 스폰 용접으로 그 전 판넬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플라스틱 서포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 플라스틱 서포트 교환한 거는 또 사고로 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우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팟이 다 살아있죠. 스팟 오리지널 하우스입니다. 이제
여기 이 스팟도 교묘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휀다 안쪽에서 잘라서 붙이는 경우는 딜러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드 패널, 이 인사이드 패널도 A필러와 바디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휀다만 교환했는지, 인사이드 패널을 판금을 했는지, 하우스까지 닫혔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단순 휀더만, 프론트 펜더만 교환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인사이드 패널을 닫혔으면 이쪽에 충격에 의해서 뭐 헤드라이트도 교환됐고 각종 다른 부위들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엔진에 충격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래서 휀다 교환은 상관없고 인사이드 판금이나 작업한 차량들은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주행거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중고차 고르는 방법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주행거리예요. 왜냐면 제가 저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고 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있지만 저 또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서 유튜브 영상을 저도 때로는 많이 보는데 해외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영어권 국가라고 하면 대표적이면 미국을 예로 들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카 리뷰어가 아닌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들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주행거리입니다. 오리지널 다큐멘트 마일이라는 이 주행거리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이 중고차, 좋은 중고차는 이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주행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이 사고고 그 다음에 관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주행거리는 제가 영상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부하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환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 좋은 중고차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다 부족하지만 단순 탈부착 교환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고차 딜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